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30대 평범한 주부입니다. 작년에 출산해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착한 남편과 알콩달콩 살고 있어요. 제가 사연을 듣다 보면 가끔 저랑 비슷한 일을 겪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 초반부터 고부 갈등을 겪었던 사람인데요. 개인적인 사연이라 고민을 했지만 가끔 시댁과 절연한다는 분들을 보면 제 사연도 참고가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사연을 나눠보고 싶어 부끄럽지만 익명의 힘을 빌려 이 글을 쓰게 되었어요.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결혼 전에 정말 어머니와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마음과 달리 어머니는 저를 미워하셨어요. 나중에 들은 건데 본인은 시집살이 당하고 산 세월이 20년인데 저는 아들이 잘해주고 시아버지도 잘해주는 모습이 꼴보기 싫었다 하십니다. 시어머니 당신도 여자고 딸도 있으시면서 며느리인 저를 왜 그리 함부로 대하고 못되게 구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절연하고 살기로 마음먹었고 안 보고 산 지가 벌써 2년째가 되어갑니다. 과연 제가 어떤 일을 계기로 시모와 절연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구독자분들이 저의 사연을 모두 함께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외동딸입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엄마가 저 결혼 전 직장 생활할 때 아빠와 사별하셨습니다. 아빠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사위도 못 보고 돌아가신 아빠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 아프지만 하늘에서 아마 저 잘 살라고 지켜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엄마는 원래 공인중개사 운영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제가 외동으로 자랐다고 하니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부모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자랐습니다. 아주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다지만 저 하고 싶어 하는 거 다 해주셨고 대학 공부 뒷바라지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은행 취직했을 때도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셨습니다. 비록 아빠한테는 받은 사람을 전부 돌려드리지 못했지만요. 저는 원래 결혼을 빨리 할 계획은 없었어요. 혼자 남을 엄마가 걱정되기도 했고 엄마랑 같이 하고 싶은 것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시고 나서 엄마가 좋은 사람 있을 때 가정 빨리 꾸리고 사는 거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서운해 하시면서도 제가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길 바라셨던 엄마세요. 남편을 보고 나서 엄마는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우리 딸 벌써 이렇게 시집갈 때가 다 됐다니 엄마가 마음이 설렌다. 김서방 엄마 마음에 아주 쏙 드는데 결혼할 거지? 너 돈도 알뜰하게 모아놨잖아. 모자란 건 엄마가 보태줄 테니까 김서방이 결혼하자고 하면 더 미루지 말고 해. 엄마가 보니까 너 좋아 죽더구만. 맞지? 어이, 엄마, 나 아직 만으로 28인데? 나는 엄마랑 더 놀다가 30 넘어서 가고 싶은데. 그럼 안 될까? 요즘 다들 결혼 늦게 하는 게 추세지만 엄마 생각은 달라. 어차피 할 거면 1, 2년 늦게 한들 뭐가 달라. 둘이 빨리 결혼해서 자리 잡고 살면 엄마는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 결혼이 뭐 말처럼 쉬운가? 알았어요, 엄마. 예전부터 결혼하자고 조르긴 했는데 내가 미루긴 했어. 나는 아직 주변에 결혼한 친구도 많이 없어서 그런가 잘 모르겠어, 엄마. 시집 늦게 가라 하실 줄 알았는데 엄마가 워낙 아빠와 사이가 좋으셨어서 저도 안정된 가정을 빨리 꾸리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더 많습니다. 저와 같은 직장에 다니고 평범하고 다정한 사람이에요. 나이는 저보다 더 많지만 입사 동기입니다. 장남인데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고요. 또
저랑 같은 직장 다니다 보니 먹고 살 걱정 없고 앞으로 잘 살겠다 싶으셨는지 30 넘기지 말고 예쁠 때 결혼하려 하셨습니다. 마침 남편은 주변에 하나둘 결혼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왠지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빨리 결혼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요. 자기가 결혼 계획서까지 작성해 와서 하자고 조르는데 제가 못 당하겠더라고요. 우리들이 지금 현재 얻을 수 있는 전셋집 규모부터 결혼 예산, 신혼여행 계획, 그리고 앞으로 결혼해서 재정 관리를 어찌할 것인지 아주 빽빽하게 계획을 해왔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파워 제입니다. 우리 남편이요. 2년 사내 연애하면서 당연히 좋은 사람이란 확신은 있었고요. 그래서 결혼 결심한 저는 남들처럼 똑같은 과정을 거쳐 결혼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시부모님 되실 분들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를 닮았는데 과묵하면서도 자상하신 스타일이었고 시어머님은 시원시원하고 화끈하신 스타일인데 결혼하고 나니 화끈하신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필터 없이 할 말 안 할 말 구분 못 하시는 성격이더라고요. 암튼 결혼 전에는 그저 말은 좀 막 하시지만 뒤끝 없는 분이신 줄로만 알았어요. 결혼 준비하면서도 딱히 저에게 못되게 구시거나 무리한 요구한 것도 없으셨습니다. 딱 하나 뭐 별거 아니긴 한데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니가 유독 아들 자랑을 많이 하셨던 건 기억나네요. 본인 아들 진짜 잘생겼다고, 원래는 더 잘생겼는데 살이 많이 쪄서 그렇다고 혼자 말을 늘어놓으셨고 예비 시누이는 상견례 자리에 없었는데 역시나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듣기로는 무슨 광고회사를 다닌다는데 다니면서도 이것저것 자격증 많이 따놓고 이러이러한 자격증이 있다면 나열하시고 1등 신부감이라는 소리 하셨고요. 그리고는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돈, 저는 예비 며느리한테 예물 세트 좋은 걸로 해줄 생각입니다. 혹시 사돈은 뭐 해주실 건가요? 우리 아들 좋은 시계 하나는 해주실 거죠? 아유, 그럼요. 저는 애들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라고 평생 찰 수 있는 걸로 사줄 생각입니다. 근데 사돈 생각이 궁금했는데 다행이다 싶네요. 저도 며느리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좋은 걸로 하나 해줄 생각입니다. 엄마는 당연히 사위에게 좋은 예물 하나 해줄 생각하고 계셨기에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상견례 하면서 양가 부모님 상의 끝에 집이 둘이 출퇴근 용이한 동네로 엄마가 알아봐 주시는 걸로 했어요. 엄마가 부동산을 하시니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둘이 모은 돈으로 집 구했고 예단은 어머니가 사치스럽게 하지 말고 기본만 하자고 하셔서 현금 예단 간소하게 했어요. 저는 예물 해주신다는 말에 대단한 예물 해주시려나 했는데 삼부 다이아 반지 목걸이 세트 하나 받았네요. 그래놓고는 다이아 해줬다며 며느리에게 해줄 건 다 해줬다는 듯 말씀하셨는데 서운했지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건요. 아마 시누이도 그때 결혼 약속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어머니가 굳이 시누이도 같이 가서 보자고 하시더니만 제 것은 가서 몇 개 껴보지도 않고 결정하시고는 계속 시누이한테 어울리는 보석 세트, 진주 세트를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시누이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 너 나중에 시어머니랑 예물 보러 갈 때 엄마랑 본 거 잘 기억해놨다고 그대로 해달라고 해. 알았지? 그리고 다이아는 꼭 해. 최소한 7부 이상은 해야 한다. 아니지. 기왕 하는 거 캐럿은 해야지. 결혼할 때 아니면 살면서는 절대 못하니까 엄마 말 명심해. 알았어, 엄마. 근데 내년에 결혼할 건데 미리 뭐 알아봐? 그때 되면 더 디자인 예쁜 거 많이 나올 텐데. 근데 엄마, 새언니는 딱 저것만 해줄 생각이야?
진주랑 다른 건 안 해줘? 나한테는 캐럿으로 하라면서 세연이는 웬 산부다이야? 세연이, 언니도 엄마가 해주신다고 할 때 제대로 골라봐요. 신우이가 저에게 말을 하니 어머니가 신우이 옆구리를 쿡 찌르더라고요. 얘는 내 며느리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어. 원래 예물은 주고받는 거라 예단 받는 만큼만 하는 거야. 이 정도면 됐지 뭘. 우리 아들이 천셋값도 훨씬 더 보태는데 이것보다 해줄 필요 없어. 안 그러니 새아가야? 서운했지만 제가 거기서 아니다, 더 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요? 그래서 어머니 말씀대로 예물은 적당히 했습니다. 그 뒤로도 혼수 보러 다닐 때 가정가구 보는데 꼭 신우이를 데리고 나오셨어요. 특히 가구는 취향이 각자의 취향이 있는 법이잖아요. 어머니는 어차피 아이 낳고 이사 다니면 다 못 쓰게 된다면서 저에게 아주 좋은 것보다는 적당한 가격대 모던한 디자인을 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구 매장 가서 아가씨는 수입 브랜드로 풀세트 견적을 뽑아달라 하시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신우의 예비신랑이 교수래요. 집안이 전부 교수에 고위공직자도 있고 아주 잘 나가는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꿀리지 않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면서 신우이 견적을 뽑느라 여념이 없으셨어요. 그럴 거면 두 분이서 알아보러 다니면 되지. 왜 굳이 나를 껴서 돌아다니시는 건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살림살이는 남편과 보거나 친정엄마와 보고 싶었는데 어머니는 제가 뭘 볼 줄 알겠냐면서 같이 가자고 하신 거거든요. 암튼 가면 제가 쓸 걸 보시는 게 아니라 미리 딸내미 시집살이 살 것들 사전답사 나오신 것처럼 구셨습니다. 신우이도 온 김에 견적 뽑는다면서 오히려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더라고요. 신우이도 결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나온 김에 보는 거라 좋게 생각하고 넘어갔죠. 어머니는 아들 자부심도 많았지만 딸 사랑도 끔찍한 분이셨습니다. 결혼 전에 사람들 앞에서 지금 있는 딸은 막내딸이고 큰딸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좋다는 말씀을 하신 적도 있어서 저는 어머니가 적어도 며느리 못 살게 구는 시어머니는 아닐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혼할 때 자잘한 서운한 점들 말하자면 꽤나 있었지만 원래 결혼 과정에 다들 겪는 일이라고 하길래 좋게 생각하고 넘어간 일도 많아요. 그런데 결혼식 당일 제가 시어머니를 뭔가 잘못 알고 있었나 하고 생각하는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난 후 피로연장 혼주석에서 같이 식사 중 신우이 예비 남편과 제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시엄마는 이모들과 같이 계시다가 하필 그때 잠시 혼자 계셨는데 어머니는 무슨 생각으로 그러신 건지 이런 말씀을 엄마에게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시아버지 자랑을 하시면서 본인은 자식보다 남편이 최고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나이 되니까 자식도 필요 없고 무조건 내 남편이 최고입니다. 사돈은 이런 기분 모르시죠? 엄마는 웃으시면서 시어머니의 뼈 있는 말에 이렇게 여유롭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그랬을 테죠. 엄마는 웃으면서 대답하셨지만 옆에서 듣는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우리 아빠가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다 알면서 그게 사별한 사람 앞에서 할 소리인가요? 남편이 있다는 걸로 우월감을 느끼셨던 걸까요? 친정엄마가 자식이라고는 딸인 저 하나뿐인데 결혼했으니까 이제 남의 집 식구려니 하고 생각하고 자주 불러대지 말라고도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은 대리사위가 아니라면서요? 엄마나 저나 어머니 말을 들으면서 표정이 굳어버렸는데 뒤늦게 온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어머니는 표정을 싹 바꾸시고는 사돈끼리 담소 좀 나눴다면서 웃으시는 겁니다. 왜 우리 엄마가 결혼식 날
사돈에게 저런 말을 들어야 하나 황당했던 저는 바로 한마디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가 제 손을 붙잡으시더라고요. 괜찮으시다면서요. 아마 딸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이 정도는 웃어넘길 수 있다고 마음먹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혼식 하면서는 울지 않으려 했고 실제로도 엄마에게 웃는 모습은 보였습니다만 피로 현장에서 눈물을 뚝뚝 떨구며 울었습니다. 남편이 제 눈물 닦아주면서 왜 그리 슬프게 우냐고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엄마 혼자 지내실 것이 걱정되어 우는 줄 알았는지 자기가 앞으로 아들처럼 자라겠다고 제 눈물을 닦아주더라고요. 그때 우리 친정엄마도 시어머니가 보통 양반이 아니라는 걸 눈치채셨던 것 같습니다. 결혼해서 저랑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면 늘 시어머니와 잘 지내는지를 물으셨으니까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하고 결혼식장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남편이 눈물 닦아주며 하는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했는데 과연 제가 어머니와 잘 지냈느냐면 짐작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딸로 생각하겠다고 하시면서 본인이 당한 시집살이를 저에게 고스란히 재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거의 매일 전화를 하셨어요. 시댁이 먼 거리도 아니에요. 게다가 결혼해서 친해져야 한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라고 하셨고요. 또 아시겠지만 시어머니와 전화통화하면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매번 제가 전화를 먼저 한 적이 없다면서 타박을 하셨습니다. 얘, 너는 시어린이 꼭 이렇게 먼저 전화를 해야겠니? 네가 문안 인사를 해야지. 왜 전화를 안 해? 매일이 힘들면 이틀에 한 번은 해야지. 너 친정엄마한테는 매일 통화할 거 아니냐. 나도 친정부모나 다름없게 생각해야지. 네, 어머니. 다음부터는 제가 먼저 전화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고 끊으면 다음날 제가 먼저 전화 드리기도 전에 득달같이 먼저 전화를 하셔서는 또 타박을 하십니다. 제가 전화 드릴 틈이 없는데 언제 하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전화로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줄 몰랐고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안부 전화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전날 잘 지내냐고 별일 없냐고 물으시고 다음날 잘 지내냐고 또 물으세요. 뭐 그런 기본적인 대화만 있으면 이렇게까지 싫어하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매일 전화하셔서 하시는 말이 밥 잘 챙겨 먹고 회사 생활 열심히 하라는 일상적인 당부가 아니어서 문제였습니다. 너 우리 정연이 밥은 잘 해먹이냐? 뭐 해먹이는 거니? 내가 지난번에 보니 냉장고에 죄다 사놓은 음식만 있던데 잘 해먹여라. 이렇듯 아들 잘 챙겨 먹이라는 잔소리였고 어쩔 때는 얘, 너 우리 정훈이 잡고 살면 내 손에 죽는다? 왜 저번 주에 집에 와서 설거지를 우리 아들이 한 거니? 나는 생전 우리 아들한테 설거지 시킨 적 없어. 너 다음에 와서 내 눈에 그 꼴 보이면 정말 혼나? 이렇게 말씀을 무섭게 하십니다. 툭 하면 용돈 달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고요. 신우이는 매달 자기에게 30만 원을 주고 남편도 마찬가지니 자기는 자식이 3명이라 각자 따로 받으셔야겠답니다. 그런 저랑 남편은 어머니에게 매달 60만 원을 드려야 하는 셈이죠. 이건 남편과 상의해야 할 문제 같아서 얘기했더니 다행히 남편이 중간에서 커트한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보는 앞에서 통화는 안 했는데 사실 그때 남편에게 말하면서 어머니가 전화 강요하시는 거며 남편 설거지 시키면 죽여버리겠다는 말씀까지 했다는 걸 얘기했어요. 제가 어머니와 갈등이 생기면 중간에서 남편이 조율을 해줘야 맞는 것 같아서요. 남편은 제 말 듣고 저에게 민망해하며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다시는 그런 말 못하게 알아서 하겠다고 저 없을 때 아마 엄마와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매일같이 오던 어머니 전화는 더 이상 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신 이후로 어머니는 아들 뺏긴 어머니 질투를 저에게 고스란히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왜 가족들 인사 다닐 일이 많잖아요. 어머니는 거의 매주 부르셔서 시댁에서 밥을 같이 먹자고 하시거나 친척들 집에 순회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자리 군소리 없이 가서 조신한 며느리 노릇 다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엄마 생신을 앞두고 있던 주말에 어머니가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고모 가족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 그동안 외식만 했어서 집에서 오래간만에 해먹을 거니까 오전 중에 와라. 화장하고 오지 말고 음식하는데 화장품 냄새 밴다. 어머니, 근데 어쩌죠? 이번 주말은 저희 친정엄마 생신이셔서요. 이미 저녁 식사 예약을 해놨는데요. 이번 주 말고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될까요? 뭐야? 너는 시어머니한테 일정을 물어보지도 않고 친정엄마랑 약속을 잡아버리면 어떻게 하니? 예, 그날 일정 다른 날로 못 미뤄. 고모랑 고모부가 부산에서 한 번 올라오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니? 친정엄마 생일 당일에 꼭 봐야 하는 거 아니잖아. 예약 취소하고 다른 날로 잡아라. 이번 주는 니들 부부가 무조건 와야 해. 어머니, 다른 날도 아니고 엄마 생신인데 그걸 다른 날로 잡으라뇨. 저희 엄마 서운해하실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죄송하지만 어머니, 이번에는 저 참석 안 하는 걸로 할게요. 예, 매번 돌아오는 엄마 생신 한 해 좀 다른 날로 한다고 무슨 큰일이라도 나? 잘 생각해봐. 너는 우리 김씨 집안 식구다. 시집 왔으면 시댁 일이 먼저지. 어디 시어미가 오라고 하는데 친정엄마 생신을 들먹여? 긴 말 안 해. 나랑 부딪히기 싫으면 네 엄마 생신 식사를 다른 날로 미뤄. 그 상황에 고분고분하게 대답할 며느리가 과연 있을까요? 아무리 착하고 시댁에 순종적인 며느리라고 해도 자기 부모 할도리도 못하게 하는 시어머니에게 알겠다고 하기는 싫었습니다. 그날 저도 어머니와 전화통화하면서 화가 난 나머지 결혼하고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말대꾸를 했네요. 저는 원래 할 말을 못하고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아직은 결혼 초반이라 어려운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서운하거나 경우가 아니다 싶어도 참았었습니다. 하지만 친정엄마 생신을 무시하는 어머니 말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정 자식들 와야 한다고 하시면 어머니 아들은 가라고 할게요. 근데 우리 친정엄마한테 자식은 저 하나라서요. 외동딸인 제가 생신날 엄마 혼자 쓸쓸하게 보내시는 모습은 도저히 못 볼 것 같아서요. 그럼 됐죠? 남편만 가라고 하겠습니다. 뭐? 너 지금 어머니 말에 싫다고 반항하는 거야? 그깟 친정엄마 생일이 뭐가 대수라고? 그럼 제가 똑같이 어머니 생신 매년 돌아오는 거니까 다른 일 있으면 안 챙겨도 되는 건가요?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또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남편에게 말하니 남편은 이번에도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 앞으로는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전하는 일 없게 할게. 참, 우리 엄마가 이런 시어머니인 줄은 미처 몰랐네. 언제는 당신을 큰딸로 생각하겠다고 하시더니만 걱정 마 여보. 장모님 생신은 나도 갈 거니까. 그만큼 친척들 인사 다니고 밥 샀으면 됐지 뭘 더 하라는 거야. 이제는 내가 피곤하다 피곤해. 저번에도 그렇고 당신이 또 내 편 들면 어머니가 나 정말 미워하실 것 같은데? 정말 나도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나는 당신 어머니랑 잘 지내고 싶거든? 근데 결혼 생활 하면 할수록 더 어머니랑 관계가 힘든 것 같아. 걱정 마.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우리 어머니가 마음을 너그럽게 쓰셔야 하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내 동생이 결혼하고 나면 조금 나아지실 수도 있지. 그전까지는
내가 중간에서 어머니 커버할 테니까 당신은 어머니가 뭐라 하시면 그냥 네네 하고 말아버려. 그래도 남편이 내 편이라는 게 참 다행이었습니다. 원래 남편이 자기 원가족 편을 드는 경우가 더 많은 걸로 알아요. 그럴 경우에는 갈등을 좁히지 못하고 이혼하는 경우도 많다지요. 그래도 남편 덕에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결국 저는 친정엄마 생신을 남편과 잘 챙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첫 해는 어머니랑 갈등이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제가 유독 힘들었던 건 우리 친정을 챙기는 꼴을 대놓고 안 입고 하는 면 때문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혼자 계시는 거 알면서도 저러실까 하는 마음에 매번 속이 상했어요. 게다가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명절에 며느리는 원래 친정에 간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랍니다. 옛날 같았으면 소박감이래요. 시부모가 며느리더러 이제 친정 가라 하고 허락해야 하는 거랍니다. 기가 막혔죠.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남편이 농담이라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며 어머니를 나무랐으니 망정이지. 그 말 들었을 때는 정말 밥상머리 박차고 일어날 뻔했어요. 우리 부부는 원래 결혼해서 바로 아이도 가질 생각이었는데 저는 가질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해 가을 신우이가 시집을 가면서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집착과 저에 대한 히스테리가 더 심해지셨어요. 갱년기도 한참 지난 나이에 우울증인가 싶을 정도로 감정 기복도 심해지셨고요. 어머니가 일을 하시거나 힘든 삶을 살아오신 분도 아닙니다. 평생 시아버지가 벌어다 주시는 돈으로 살림만 하신 분이고 지금은 아들, 딸 시집장가 다 보내고 편하게 자기 삶 누리시며 살만도 한데 왜 그리 아들, 딸에게 자기를 챙겨야 한다고 어필을 하셨는지 몰라요. 신우이가 시집가고 나서 남의 집 며느리 되었으니 이제는 내 입장도 좀 이해해 주실까 싶었는데 오산이었습니다. 저에게 며느리돌이가 아닌 자식돌이를 해야 한다고 하시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네요. 황당한 건 시어머니는 저에게 며느리는 친정엔 자주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시집가서 자주 친정에 못 오는 건 그렇게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사돈댁 욕을 하셨다는 겁니다. 남의 집 귀한 딸을 데려갔으면 말이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친정에 보내줘야지. 우리 딸이 멀리 사는 것도 아닌데 왜 맨날 시댁 행사에 불려다니는 건지 모르겠네. 아이고, 우리 딸 결혼 전에 자유롭게 훨훨 날아다니며 살았는데 잘난 시댁 때문에 숨 막히겠구나. 저는 어머니 말을 듣는데 웃기더라고요. 본인이 저에게 지금 욕하는 사돈댁이랑 똑같이 하셨다는 건 기억이 안 나시나 봅니다. 간혹 시누이가 오면 득달같이 우리 부부를 부르셨는데 예전에는 외식도 자주 하시던 분이 꼭 시누이가 오면 집밥을 해먹여야 한다고 난리법석을 떠셨습니다. 아마 시누이가 사위랑 같이 오니 손님 대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 거겠죠. 물론 그 밥시중은 거의 제가 다 했습니다. 음식 준비도 물론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랑 신우는 그리 친하지는 않아요. 저 결혼하자마자 거의 1년 만에 바로 시집을 가기도 했고 광고회사라는 게 워낙 바쁘더라고요. 자기 오빠 상견례에도 바빠서 못 왔으니 평소에 저랑 마주치는 일도 딱히 자주는 없었습니다. 신우가 와서 그릇이라도 나르려 하면 여지없이 시어머니 앙칼진 목소리가 따라옵니다. 아이고, 뭐 하는 거야? 친정 와서 누가 일을 해? 아서라, 하지 말어. 너는 최서박이랑 가서 얘기해. 그리고는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이거 다 하고 과일이나 좀 깎아서 갖다 줘라. 오랜만에 온 신우에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라 저는 상관없는데 꼭 거짓말처럼 그럴 때 우리 남편이 등장해서는 또 이래요. 엄마, 우리 집사람 부려먹지 마.
이 사람이 여기 설거지하고 과일 깎으러 왔어? 아까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그만 좀 해요. 내가 할게. 이리 줘. 아이고, 아이고 그래 알았다. 네 마누라 더는 안 부려 먹으마. 이러니 자식 키워놔야 소용없다는 말이 나오지. 이러시면서 어머니는 저를 흘겨보시곤 했습니다. 시누이가 설거지하는 거요? 절대 안 될 말입니다. 시누이는 자기 친정 오면 그야말로 손에 물 한 번 묻힌 적이 없이 돌아갔습니다. 저도 사실 친정 가면 누워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기만 하고 오니 뭐 그게 안 입고거나 싫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해 겨울 설날을 이후로 저는 시댁에는 다시 발걸음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절연을 결심할 만큼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어머니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해 설날을 앞두고 제가 임신을 했어요. 초기여서 아직 가족들에게는 안정되면 말씀드리자고 남편과 사전에 입을 맞췄습니다. 우리 시댁은 제사가 많은 집은 아니나 명절 아침에 차례는 지내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작은 댁에서 오셨다가 점심 전에 가십니다. 평소에 남편이 많이 도와주는 편인데 임신한 몸이니 남편이 유독 저를 많이 챙기긴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부르면 남편이 어느새 어머니가 시킨 일을 하고 있었죠. 어머니는 오늘따라 저놈이 왜 저러나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임신하면 몸이 정상이 아닌 거요. 저는 입덧은 다행히 심하지 않았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앉아서 쉬기도 했는데 남편이 저에게 찰싹 붙어서 틈을 안 주니 어머니가 저에게 싫은 소리를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전날 음식 다 해놓고 명절 당일 아침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음복을 하고 상을 치웠습니다. 당연히 점심 전에 친정에 갈 줄 알고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예, 우리 딸이 왜 11시가 다 되도록 시댁에서 안 오는 거냐? 어? 아무래도 손님 치르느라 아주 고생을 하고 있나 봐.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네가 가서 네 신우 좀 데려와라. 집안 살림도 못하는 애가 얼마나 힘들고. 니들이 가면 그 댁에서도 우리 딸 마지못해 보내주지 않겠니? 얼른 가서 데려와. 얼른! 어이가 없는 게 아니라 기가 막혔습니다. 알아서 오는 거지 사돈댁에 친정오빠 내외가 가서 그 집 며느리를 데려오는 게 얼마나 볼썽사나운 일입니까? 어머니, 저도 지금 친정 가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 출발하는데 아마 아가씨도 곧 출발하겠죠. 정 답답하시면 전화 넣어보시던가요. 전화를 안 받으니 하는 말 아니냐. 내가 불안해 죽겠어. 우리 딸 얼마나 고생할까 싶어서. 도저히 못 기다리니 네가 가서 당장 데려와. 너 친정에는 오늘 말고 내일 가라. 왔다 갔다 2시간 거리인데 오늘은 딸 데려오면 네가 밥 좀 차려줘야 할 거 아니니. 나는 무릎 아파서 혼자 절대 못한다. 할 말을 잃은 저 대신 남편이 나섰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데려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집사람이랑 데려올게요. 그럼 됐죠? 당신 앞치마 벗고 빨리 가방 챙겨 가자. 가서 우리 엄마 딸내미 데려오자. 저는 남편을 쏘아보았습니다. 결국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어쩔 수 없구나 싶어서요.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끌고 기어이 시댁을 나왔어요. 저는 차를 타자마자 남편에게 쏘아붙일 참이었는데 남편이 싱긋 웃더니만 이러는 겁니다. 자, 여보. 드디어 탈출이다. 이제 장모님 댁으로 가볼까? 뭐? 당신 어머니한테는 아가씨 데리러 간다고 했잖아. 남편은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고 저를 데리고 나온 거였어요. 당신 우리 엄마 몰라? 동생 데려다 놓고 친정 가지 말라는데 그대로 할 생각이었어? 그건 아니지. 우리 엄마 진짜 이해 불가다. 나는 당신 임신했다는 사실 다 말하고 나서 당분간 본가 안 갈 생각까지 하고 있어. 남편에게 고맙더라고요.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남편의 기지로 저는 친정에 무사히 점심 무렵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제 핸드폰이 얼마 후 아주 불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가 안 오니 계속 전화를 하신 거죠.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남편에게 전화가 거짓말 안 하고 수십 통이 왔습니다. 결국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니 노발대발하는 목소리가 전화기 밖으로도 들리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친정엄마 눈치를 보고 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받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셔? 아직도 아가씨 안 오셨대? 어, 아직도 안 왔나 봐. 아마 못 오거나 저녁 늦게나 온다고 했나 봐. 엄마가 지금이라도 가서 데려오러 가시길래 싫다고 했지? 걱정 마 여보. 걱정 마세요 장모님. 우리 처가집 왔다고 했더니만 자기 쳐들어오신다고 난리신데 설마 여기를 오시겠습니까? 엄마가 도대체 명절날 이게 무슨 난리 부르스냐 물으시길래 그날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친정엄마가 표정이 안 좋아지시면서 너무 속상해 하시는 겁니다. 사부인 대체 왜 그러신 거니? 나는 우리 딸이 예쁨 받고 사는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왜 명절에 우리 딸이 친정도 가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시누이 시댁에 가야 하는 건가? 김서방, 자네가 중간에서 잘 처신해줘서 고맙네만 앞으로 계속 자네 어머니가 이러시면 우리 딸이 너무 힘들지 않겠나? 죄송합니다, 장모님. 안 그래도 이 사람 배불러 오면 당분간은 본가에 발걸음 안 할 생각이에요. 제가 중간에서 무조건 이 사람 편 들어주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엄마는 남편만 믿겠다며 임신 기간에 여자에게 스트레스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일장연설하셨네요. 그래도 친정에 오랜만에 오니 엄마 잔소리 듣고 있어도 좋더라고요. 그렇게 점심을 다 먹고 다 같이 후식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들리는 초인종 소리에 엄마가 놀라시더라고요. 어머, 이상하다. 이 연휴에 누가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그런데 인터폰을 보니 황당하게도 시어머니의 도깨 눈을 뜬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와, 그 순간 시어머니가 마치 저승사자처럼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에게 여기 온다고 하신 말이 진심이셨던 거죠. 일단 오신 분을 쫓아낼 수는 없어 문을 열었는데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인사도 하지 않고 언성부터 높이셨습니다. 아니 사돈! 시댁 일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딸내미를 오라고 재촉하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어찌 남편을 시켜서 시어머니에게 거짓말까지 하고 친정에 올 수가 있답니까? 네? 당장 니들 일어나. 어서 가서 우리 딸이나 시댁에서 데려와라. 사돈, 일단 진정 좀 하셔요. 오늘 설날 아닙니까? 청초부터 그렇게 열을 내셔야 되겠습니까? 어른답게 구세요. 듣자니까 대개 따님을 우리 딸 보고 데려오라고 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제가 아들더러 데려오라고 시켰습니다. 며느리가 할 도리가 대체 뭐겠습니까? 시댁 식구를 1순위로 챙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딸이 시댁에서도 못 나오고 고생하는 것 같아서 좀 데려오라고 했더니만 이렇게 도망을 와 있네요. 괘씸해서 내가 이렇게 온 거 아니겠어요? 사돈은 평소에 시어미를 무시하라고 딸에게 교육하셨나 봅니다. 거짓말까지 하고 친정에 온 거 보면요. 남편은 어머니 팔을 잡고 나가서 얘기하자 했지만 어머니는 막무가내셨습니다. 그때 엄마가 이러셨어요. 아니 자네 그냥 놔두시게. 여기까지 오셨으니 나도 할 말은 해야겠어. 어머니는 우리 친정 엄마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돈, 다음 명절부터는 우리 아들 내외 바로 안 보낼라니까 그리 하세요. 저도 사위가 생겼으니 며느리가 손님 치르는 일은 좀 더 도와야죠. 그래야 도리 아닙니까? 너희 빨리 나갈 제비를 안 하고 뭐하냐? 시어미 말이 우스워? 그때였습니다. 엄마가 낮은 소리로 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집에서 나갈 사람은 내 딸이 아니라 안사돈이네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주시죠. 우리 집에 온 손님이 아니라 불청객이니 나갈 사람은 안사돈입니다. 뭐라고요? 사돈은 딸이 우리 집안 며느리라는 걸 잊었나요? 그깟 며느리, 남의 집 며느리 역할 안 하고 살아도 됩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딸한테 며느리 노릇 때려치우라고 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뭐라고요? 사돈,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사돈이야말로 우리 딸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리 딸 외동으로 귀하게 키웠습니다. 사돈이 왜 우리 딸을 함부로 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딸 이런 대접 받으면서 살 아이 아닙니다. 제가 시댁에 잘하라는 말할 때는 적어도 합당한 며느리 대우는 받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꼴이 뭡니까? 왜 우리 딸이 사돈댁 딸 시댁에 가야 하는 거죠? 사돈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나 봐요? 사돈이 딸 생각하는 거에 반의 반만이라도 우리 딸 입장에서 어떨지 헤아려 주셨다면 애들이 오늘 같은 날 사돈에게 거짓말하고 집을 나와서 저한테 왔겠습니까? 자기 딸 귀하고 아까운 줄 알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아셔야죠. 당장 나가주세요. 나는 우리 딸 귀하게 여기지 않는 집에 며느리돌이 하라고 시킬 마음 없습니다. 우리 엄마 하시는 말이 구구절절 다 많은 말이라 어머니는 얼굴만 벌개져서는 뭐라 대꾸도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남편의 한 방이 결정타였습니다. 엄마! 우리 집사람 지금 임신 중이에요. 엄마가 이러시면 우리 집사람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엄마 때문에 처가에서 내가 무슨 꼴인지 모르겠네요. 저 당분간 이 사람하고 본가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귀한 딸이랑 사위나 잘 챙기세요. 저도 저 잘 챙겨주는 처갓집에 있으니 좋네요. 뭐 이놈아? 새아가가 임신을? 그럼 진작 말을 했었어야지. 너는 대체 엄마를 얼마나 나쁜 년으로 만들 셈이야, 응? 어머니, 저 뱃속의 아이를 이제는 생각해야 해서요. 저는 앞으로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아예 안 보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더 할 말 없으니 이제 그만 가주세요. 뭐야? 너희 정말 부모한테 이러는 거 아니다. 이러는 거 아니야. 사돈, 제발 어른답게 구세요. 요즘은 기브앤테이크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하는 법인데 왜 자식들에게 도리만 강조하십니까? 얼른 돌아가세요. 앞으로 사돈 얼굴 볼 일 없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를 데리고 엄마 집 밖으로 나갔다가 한참 후에 돌아왔습니다. 물어보니 엄마가 주차장에서 아주 자기 등짝을 때리고 난리도 아니셨대요. 아들로서 도리는 하고 싶지만 낳아줬다고 다 부모가 아니듯 당분간은 자기도 어머니 보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우리 친정엄마는 속상해 하셨지만 저에게 뱃속 아기만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신 기간 내내 시댁에 발걸음하지 않았어요. 종종 시댁과 절연한 분들 사연 듣다 보면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다는데 웬걸요?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 남편에게 말은 안 했지만 시어머니 막말 정말 많이 참았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 하시는 건 참아도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냐는 말, 아빠 없는 걸 트집 잡으며 가족 비하 발언 무시는 정말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나마 남편이라도 제 편에 서서 본인 어머니한테 사과를 요구하거나 중간 역할을 잘했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이혼을 고려했을 겁니다. 그 후 아이를 출산했고 첫돌이 다가오고 있는데 솔직히 시댁에서 아이 보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앞으로 절대 연락하거나 찾아뵈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늘 저한테 부모랑 저랑 싸우면 제 편을 들어주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어요. 답 없는 시어머니니 연락 끊고 살아야 하는지 그래도 손주는 보여줘야 하는지 아직 고민 중이거든요. 지혜로운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을 기다리며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가족과 내 행복이 중심이 되는 쪽으로 살아가려고요. 인생 길지 않은데 굳이 스트레스 받고 살아야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감사합니다.